사이다 무비튼. 우리 부부는 아이는 아직 없었고 혼자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에서 살았다.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조심스러웠고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솔직히 독립해서 따로 살고 싶었다. 하지만 결혼 승낙 조건이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했다. 내가 남편보다 2살 많은 게 불만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너처럼 나이 든 여자 말고 내 아들은 더 젊고 예쁜 애들이 줄을 섰을 텐데 라고 한탄했다. 나이만 들먹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토를 달면서 내 생각에는 충분히 맛있게 된 요리도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입에 대지도 않고 바로 싱크대에 쏟아버렸다. 남편이 있는 데서는 삼갔지만 나한테 대놓고 내 아들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라고 노래를 불렀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립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남편한테 말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안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 남는데 그럴 수는 없다면서 내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. 하지만 나는 이런 생활에 매일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규칙적이던 생리가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. 하지만 부친 문제는 시어머니의 불만사항이었고 내 탓으로 돌리며 나만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쓸모없는 것, 화자품이라고 했다. 눈만 마주쳐도 그런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숨막히는 생활.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갔고 생리불순도 갈수록 심각해졌다. 남편은 내 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생리를 하면 한숨을 쉬었다. 작정하고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방관적인 남편이 더 나를 힘들게 했다. 나는 어떻게 해서든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으로 돌려서 꼭 임신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됐다.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듣게 됐다.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거였다. 의사는 앞으로 나한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말했지만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.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넋이 나가 있었다. 집에 도착한 후에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.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잔소리를 했지만 폭언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.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오늘 암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. 그러자 남편은 나를 자기 품에 안아주면서 괜찮을 거야, 분명히 고칠 수 있어 라며 위로해줬다.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감동이었다. 일단 지금은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는 남편의 배려에 안심했다. 시어머니한테는 적절한 때가 오면 자기가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길래 나는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. 처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준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기적을 바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다. 하지만 그리고 며칠 후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조미료가 부족했고 가까운 슈퍼에 가서 장을 봐왔다. 집에 들어오자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.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경악 그 자체였다. 엄마 며느리 암이래. 얼마 못 산다는데 내가 걔 앞으로 2억짜리 보험 든 거 알지? 우리 좀 있으면 대박 터져. 그게 진짜니? 곰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걔가 쓸모있는 날이 다 오네.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 친구 딸이 네 얘기를 하더래. 너무 괜찮아 보인다고. 나이도 25이고 쟤 죽으면 재혼하면 딱 좋겠다.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손뼉을 치면서 엄마 최고야 라며 웃고 좋아했다. 바로 며칠 전 나를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둘이서 같이 힘내자고 했던 남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?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되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지만 절대 용서 불가, 분노가 폭발했다. 나는 두 사람이 바라는 대로 죽어주리라 마음먹었다.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오자 남편은 다시 내 앞에서 나를 걱정하는 척 어떻게 됐어? 병원에서 뭐 더 자세한 얘기 들은 거 없어? 라고 묻길래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말해줬다. 그게 나 여명 1년이래. 그러자 남편은 웃는 얼굴을 감추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고 금세 표정을 고친 후 울먹거리면서 당신은 괜찮을 거라는 멘트를 날렸다. 아마 남편의 본성을 모르는 나였다면
울면서 감동했을 게 분명하지만 이미 본성을 안 이상 가증스러울 뿐이었다.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명 1년이라는 내 말을 그대로 믿었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딴판으로 변했다. 남편은 헌신적으로 나를 보살폈고 눈만 마주치면 시도 때도 없이 막말하던 시어머니는 입에서 폭언이 싹 사라졌다. 무자식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맞네. 자식 남겨두고 가려면 더 괴로웠을 텐데 라고 위로 비슷한 말을 했지만 숨겨진 뜻은 자기가 따로 점 찍어놓은 여자랑 남편을 재혼시키려면 남편이 애딸린 호라비가 아닌 게 훨씬 일이 수월하다는 의미일 거다.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한테 급 친절하게 구는 한편 돈 씀씀이가 날로 해퍼지는 경향을 보였다. 나는 그런 변화를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. 남편의 가방이 명품백으로 바뀌고 시어머니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는 등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녔다. 빚까지 내서 돈을 쓰고 다니는 두 사람. 나는 암에 걸려서 정신이 없을 테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.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나는 빚이 쌓여가는 걸 모르는 사람으로 있어줬다.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혼자 병화와 싸우는 동안 어차피 죽을 텐데 혼자 용쓰네 라며 나를 가소롭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8개월 후 나는 완치 판정을 받아냈다. 원래부터 의사한테 여명 선고 같은 건 받지도 않았었다. 남편의 본성을 알고 난 후 곧 내가 죽을 거라고 말해준 것뿐이었다. 처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. 의사는 아직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죽음이란 단어가 너무 크게 다가왔고 두려움밖에 없었었다. 하지만 나의 죽음이 남편의 기쁨이 될 줄이야. 죽음보다 더 끔찍한 건 현실이었다. 그래서 나는 이 현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돌려주리라 결심했다.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여명 1년이라고 했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곧 가려니 표정이 갈수록 더 밝아졌다.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들뜬 표정으로 시어머니 친구 딸을 만나기 위해 나란히 외출하는 걸 보고 이때다 싶어서 두 분 덕분에 그동안 힘든 치료 잘 견뎌낸 결과 완치 판정받았어요. 그러자 두 사람은 시겁했고 남편이 나한테 뭐 완치? 너 그땐 여명 1년이라고 내가 그랬어? 의료 발전의 혜택을 받은 거지 뭐. 병원에서 나 다 나았다고 했어. 당신도 기뻐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도 기쁘지. 남편은 당황 그 잡채. 나는 부활 선언과 함께 이혼 서류를 건넸다. 그러자 남편은 응? 하며 깜짝 놀라는 반응. 빼박 불륜 증거까지 덤으로 안겨주며 마무리. 미안하게 됐어. 내가 당신 바라는 대로 죽지 않아서. 대신 이혼해줄 테니까 그 여자하고 재혼하는 건 가능해. 물론 위자료가 옵션이지만 라고 하자 두 사람은 자기들의 속셈을 내가 다 꿰뚫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오해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꼬리를 내렸지만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였다. 내가 죽을 거라고 확신한 남편은 재혼감으로 점 찍은 여자와 연일 호텔 출입 중이었다. 시어머니와 셋이서 놀러도 다니고 말이다. 그 여자는 불륜녀가 맞고 세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졌다. 남편은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보라며 변명하려고 했지만 내가 파악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마당에 네 말이 무슨 소용이며 내가 죽기를 바랬던 남자와는 단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짐을 챙겨서 당당하게 시댁에서 나왔다.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앞길에 지옥문이 활짝 열린 건 물론이다. 시어머니 친구 딸인 여자는 명백한 남편의 불륜녀였고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청구하자 곧 죽는다, 괜찮다, 불륜 아니다, 아무 문제 없다는 두 사람의 말만 믿었었는데 이게 뭐냐며 남편을 걷어차버렸다.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내부 사정이 매우 구질구질해지고 말았다. 게다가 내 보험금만 들어오면 바로 해결된다고 믿고 미리 펑펑 써댄 돈이 무려 5천만 원을 넘어버렸다. 하지만 들어올 보험금이 없으니 갚을 길도 막막했고 결국 집을 내놓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. 두 사람은 현재 집도 절도 없는 신세.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나하고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번 일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더니 곧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고 순식간에 인간 쓰레기로 불리게 되었다.
마지막의 정점은 이혼이었다. 불륜녀 측에서는 그 부모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용히 지나갔으면 한다면서 위자료를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. 자기들 딸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시골 친척집에 보내버렸다고 한다. 남편은 회사에서 자진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. 두 사람은 집도 돈도 다 잃고 역 근처나 공원을 헤매며 노숙인으로 전락한 채 목숨만 붙어 있다는데 결국 신은 있는 게 아닐까 싶다. 남의 불행, 더군다나 자기 아내의 불행을 기뻐한 자들에게 천벌이 내려졌으니 말이다. 앞으로 나는 한번 포기했던 나를 위한 인생을 다시 찾을 생각이다. 그리고 언젠가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.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